자, 학습지 68쪽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네요. 자, 독립협회를 살펴보려면 일단 출발을 아관파천부터 해야지 되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 마지막에 갑오 을미개혁이 중단된 것이 아관파천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바로 그 아관파천인데, 아관파천이라는 것은 아가 아라사예요. 러시아가 아니라. 아라사라는 것은 이 시기에 1896년 이 조선 후기 이 시기에 러시아를 우리나라에서 한자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라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그래서 아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천이라는 말이 남아있는데, 이 파천이라는 것은 왕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궁궐에 거처해야지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임시 거처를 임시로 어딘가에 옮겨서 있는 것을 파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이후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임금님이 궁궐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궁궐이 다 훼손되고 소실되고 이랬으니까. 그랬을 때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월산대군 집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파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1896년의 상황이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굉장히 궁궐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됐겠죠.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겨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느냐. 러시아의 아무래도 영향력이 강해지겠죠. 러시아의 간섭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우리나라 왕을 신변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챙겨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게만 이권을 줬지만 최혜국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로 열강들이 결국에 모든 나라가 이권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권은 굉장히 심각하게 침탈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권 침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거의 대부분이 연도를 보면은 1896년 이후에, 바로 아관파천 이후의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러시아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열강들이 최혜국에 의해서 같이 이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었대요. 자, 이때에 이런 시기에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서재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재필을 잠깐만 먼저 살펴보는데, 자, 서재필은 10년 전 갑신정변 때에 서재필은 여기 있는 대로 21살에 아주 대단히 젊은 피였었네요. 그러나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으로 피신을 했었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여의치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갑신정변이 발발할 때에는 일본이 너희들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더니,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입지가 조금 불리해지니까 바로 그 개화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그 미국 선교사가 소개해준 그 소개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미국의 어느 한 교회로 갔었고, 거기에서 후원자를 잘 만나서 물론 본인도 굉장히 노력했겠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의대까지 졸업하게 되는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서재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1894년 가보개혁에 의해서 이들이 역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박영효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박영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상황, 이런 어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을미사변에 의해서 명성황후도 역시 시해되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과연 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 번 더 들어가서 뭔가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 근데 그의 백인 부인께서 그거를 동의해 주면서 1895년 12월에 드디어 서재필이가 귀국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귀국한 서재필이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10년 전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반성을 하다 보아하니 무엇이 문제였느냐.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번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다시 일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서재필이는 뭐에 집중하게 되느냐? 바로 민중들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수많은 민중들을 어떻게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언론의 힘을 보았었고 그래서 바로 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한성순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순한문에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서재필이가 생각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대상하고는 거리가 대단히 멀어서 순한글에 독립신문을 창간을 해서 바로 민중들을 계몽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속도는 더디 가더라도 민중과 같이 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때 당시 서재필의 생각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신문을 만든 다음에 뭔가 독립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았던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해서 만들었던 독립문을 우리나라에서 역시 모방해주고 독립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것,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독립문을 건설할 총지휘본부가 필요해서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1896년 7월에 독립협회가 창간이 되고 독립협회 주도 세력은 여기에 있는 대로 개화 지식인들 또는 정부의 개혁적인 보수적인 아니고 개혁적인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에 독립협회가 구성이 되었었고 점차 민중 계몽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학생이나 노동자나 농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갔답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민중 계몽이에요. 민중을 계몽해서 뭐 하려고? 바로 러시아한테 침탈당하고 열강에게 침탈당하는 이런 심각한 우리나라를 바로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독립협회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민중을 계몽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누구에겐가 어떤 그 간섭을 받는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자주 국권 국가야. 자주 국권.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자유민권. 어떤 근대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들, 백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가 강하게 되려면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정치적인 계획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백성들과 더불어 고민하게 되면서 바로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고취를 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 갈 목표를 세웠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했던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독립관을 설립했어요. 자, 독립문을 잠깐 살펴봅시다. 자, 이게 독립문인가요? 보니까 여기 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한문이 잘 안 보일 터인데 영은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의 영자는 환영하다라는 말이에요. 환영합니다. 웰컴. 자, 은은 은혜라는 뜻의 한자지. 저기 지금 한문이 잘 보일 건데, 자, 은혜를 환영하는 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이냐? 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여기서 은혜는 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럼 청나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 사랑, 애정, 은혜. 이거 정말 엄청 황홀한 거야. 그래서 사신이 오면 임금님께서 여기 영은문까지 버선벌로 가서 어서 오십시오. 황제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나라의 우리가 속국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서재필은 독립협회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다? 자주 독립국가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속국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인 이 영은문을 없애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죠. 이게 영은문의, 아까 봤던 이 영은문의 이거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문의 기둥만 남겨놓고 바로 거기에 이런 독립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나라의 영향권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바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가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이완영의 글씨라는 아주 우픈? 요즘 말로 우픈 현실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독립문 말고 독립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뼈다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기와집이 원래는 사신이 여기에 와서 묵는 숙소예요. 청나라의 사신이 묵는 숙소인데, 원래 이것의 이름은 모화관이라는 거거든요. 화는 이거 중국을 의미한다라는 거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 중화사상 할 때 그 화는 중국을 의미해요. 중국을 사모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 아부성 이런 바로 이름에도 나오는데, 중국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뜻의 여관이 바로 사신들의 숙소였는데, 바로 이 모화관을 역시 뭐로 바꾸느냐?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다가 독립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관에서 뭐 하느냐? 바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김포고 대조선 독립협회의 회복. 그래서 우리 독립협회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야. 민중들에게 알려야 되겠지? 그래서 회보를 간행하는데, 회보의 내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수많은 무지한 사람이, 바로 민중들을 말하는 거지. 수많은 민중들이 독립의 취지를 알 수 있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러시아의 간섭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자주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리려면 협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협회가 바로 뭘 말합니다? 지요? 바로 독립협회를 말하지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이란 글자를 무수히 광고하고 널리 깨우쳐야 한다. 바로 계몽해야 한다. 이럴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활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보의 창관호의 글이었었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독립협회의 목표가 뭐였어요? 첫 번째, 자주 국권을 이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권을 이룰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강 개혁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목표를 향해서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주국권을 가는데, 자, 지금 우리의 주권이 러시아에게 침탈당하고 있잖아. 그치? 언제 이후로? 아관파천 이후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우리의 자주권이 손상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어서 야, 너희 나라에 은행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한러은행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러시아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러시아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을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해서 뭐 할 거예요? 간섭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령도를 조차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저령도가 어디냐? 바로 여기 부산 앞바다에 있는 이 섬이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자, 이 저령도를 조차해 달라고 하는데, 조차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로 얘네들이, 잠깐만요. 어디다가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나? 여기다가 잠깐 확보를 좀 할게요. 자, 이거를 조금 다 여기를 좀 지우고, 자, 이걸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저령도를 왜 조차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있죠? 지금 이게 어딘지 알겠나요? 헐, 지도가 이상해졌네. 자, 여기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야. 아무리 봐도 지도가 훌륭한걸. 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요놈들이 이제 생산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공장제 물건들을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다 팔아먹을 거야. 그럼 여기서 배에다 실어서 띠리리리 가다가 와우 기름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원산항에 들러가지고서 석탄을 한번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띠리리리 와가지고서 여기 부산 앞바다 바로 여기 저령도에서 한번 그래서 이 저령도는 뭐 하려고 그러느냐? 석탄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령도를 잠깐 우리가 빌려 쓸게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근데 우리의 고종 임금님은 너무나 후덕하셔가지고 네, 그러시지요 라고 허락을 해버린 거야.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럴 수는 없느니라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바로 러시아의 어떤 그 이권 침탈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여기에 제목에 있는 대로 자주국권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자, 그 자주국권 운동을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자, 지금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고종이 알아서 공사관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임금님 빨랑 좀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거기 계실 겁니까? 라고 해서 바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종의 환궁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어떤 독립문을 만들어내는 독립관, 특히 아까 봤던 그 독립관에서 강연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상황, 우리나라 상황을 알려가는 거야, 민중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독립협회 자주 국권에 대한 활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지에 없는 내용의 구국운동 상소문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구국운동 상소문이라고 하는 걸 잠깐 봅시다. 자, 이게 뭐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된대요. 어떤 가지 되느냐? 자립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것. 이랬을 때 진정한 국가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정치를 행하는 것.
이래야지만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주장이면서, 그런데 자립에 있어서는 자립이지. 자, 자립은 재정, 그 다음에 군사권, 인사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제도와 법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국가가 이미 국가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우리의 어떤 제도 속에서, 법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타일의 정치를 행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립과 자수를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황제권을 자주하고 국권을 자립해야지 됩니다 라고 지금 상소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다? 자주국권 운동의 일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국권의 일환으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국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만민공동회예요. 만민, 수많은 백성이라는 얘기지. 수많은 백성, 우리의 많은 백성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예요. 지금 1898년이 됐어요. 자, 지금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1896년이죠. 1896년에서 1897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민중을 계몽하는데 시간을 들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이 급한 것 치고는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지 모르나, 그러나 독립협회에서는 또는 서재필은 민중들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의 민중 계몽 기간을 거쳐서 1898년이 독립협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 1898년 연초부터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러시아는 물러가라. 뭐 은행 폐쇄하라. 고문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민중 대회를 개최하는데, 바로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야. 그래서 그 종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밤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맞습니다. 옳고요. 하고서 막 손을 들고 이러고 있지. 이런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희들 막 이런 거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러시아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 거를 전부 다 막게 돼요. 자, 고종께서는 저령도 그래 빌려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그래 안 된대 이렇게 해서 안 하기로 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교감 재정고문이 우리나라 왔었는데 네 해가지고 결국에 돌아가게 돼.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은행도 역시 폐쇄되고요. 그러니 민중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주 국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굉장히 아마 열광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자, 이렇게 해서 자주국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활동, 두 번째의 목표인 자유민권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자유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면, 얘들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독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독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때 터지는데, 혹시 들어봤나 몰라. 가베. 이게 바로 뭐냐? 니네가 아는 이런 거. 커피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베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커피 마니아가 됐어. 커피 매니아가 됐다?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커피라기보다는 보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뭐 저기 뭐야 너네도 이제 커피를 마셔보면 뭔가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왜 몽롱했다가도 커피를 마시면 조금 정신이 바짝 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그 보약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고종은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러시아 통역관을 통역을 하고 있었던 한 녀석이 어쨌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러시아 사람도 그렇고 러시아 말을 조선 말을 아는 서로 간에 인재들이 굉장히 드물었겠지. 그래서 러시아 말을 조금 이제 했던 이 녀석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친 거야. 있잖아요, 임금님, 저기 쟤네들이 그러는데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벌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 그럼 그래야지 뭐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자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걸로 중간에서 장난질을 한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꼬리가 길어서 잡혔어. 그래서 고종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 새끼 죽여버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귀양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간땡이 부은 놈이 어떻게 하느냐? 임금님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임금님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냐? 커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준 거야.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바로 커피에다가 독을 탔어. 이게 바로 독차 사건인데, 근데 고종이 워낙에 커피 매니아다 보니까 커피 맛이 살짝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커피를 마시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세자였던 나중에 순종이 되는 그 세자께서는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결국에 이제 혼절해, 얘들아. 그래가지고 한 3, 4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해. 그래 겨우 이제 3, 4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빨 전체가 다 쑥 빠져버렸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그러면 얘들아 왕과 왕세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반역죄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반역죄를 이제 죄인이 누구인지 찾아가야지 돼.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커피 가지고 온 애부터 네가 탔니? 저는 몰라요. 누가 시켰니?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고문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죄를 틀어라! 뭐 이러면서 죄인은 뭐 이실 직고하라! 뭐 이랬겠지. 그런데 얘들아, 우리 법적으로 고문이 금지된 게 언제야? 고문 금지? 언제게? 1차 가보지. 그치? 근데 고문이 금지되었는데 법에서 금지하는 고문을 하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법률에 어긋나는 고문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 얘들아. 그래서 그 독차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신체 자유,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유 자유까지도 요구하는 바로 국민의 인권을 그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권운동이고요. 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했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강개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자강개혁은 아무리 자주국권을 하고 자유민권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강해져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정치에 개혁이 있어야지 되겠어.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아무리 쫓아내고 자주권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민권을 신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강해야지만 되잖아. 안 강하면 또 일본한테 당해, 러시아한테 당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세 번째 목표, 자강개혁. 우리의 어떤 그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해져야 되겠다, 부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관민공동회야. 자, 여기는 민이에요. 근데 여기 이분들 봐봐, 얘들아. 여기 이분들 관리잖아. 관복을 입었잖아. 그래서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댔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야 얘들아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세질까, 강해질까, 부강해질까, 막 이제 막 그냥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한 끝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럴까 저럴까 하던 끝에 최종적으로 6개 조항을 찾아낸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되겠어. 우리 이렇게 합시다. 1, 2, 3, 4 해가지고 6조까지.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에서 결정한 6개 조항을 들이다라는 얘기야. 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 현충원 같은 데서 꽃을 들이다 할 때 헌화하다 그러잖아. 교회나 절에 가서 헌금하다 그러잖아. 드린다라는 얘기야. 의는 뜻이야. 우리의 뜻. 관과 민이 만나서 뜻을 모았잖아. 몇 개로? 6개 조항으로. 그래서 6개 조항의 이 뜻을 왕에게 드리는 거야. 임금님, 이때는 황제네. 황제폐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걸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황제폐하 이거 좀 받아보실래? 하고서 드린 거야. 드렸어. 자,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요. 그 헌의 6조를 잠깐 살펴보면 오매불망 자주 독립국가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이익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대신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여기 중추원 의장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우리 여러분들 2번이나 배웠던 뭐예요? 재정의 일원화. 바로 어디에서의? 탁지부에서의 재정의 일원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것을 황제폐하하고 드렸어. 그랬더니 황제폐하께서, 우리 고종황제는 진짜 착하다니까? 그래 하고서 제가라는 것은 이거를 결제해줬다라는 얘기야. 황제폐하가 이것을 결정을 내려줘야 뭐 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종의 허락하에 그 6개 조항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까 거기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하면서 중추원을 얘기했잖아. 중추원이 뭐가 되느냐? 지금의 국회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중추원 의장, 이걸 가지고서 바로 우리도 의회를 설립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가요. 원래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원래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의회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야. 얘들아, 오늘날 우리는 의원, 국회의원을 선거하잖아. 우리들이 선거를 해서 대표로 내보내서 걔네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리 민중을 계몽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정치적인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통이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첫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의원들을 50명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걸 시스템을 2개로 나누는 거야. 지금까지처럼 국가에서 임명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야?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사실은 변화인 거지. 그런데 이 선거를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투표를 하느냐? 바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독립협회 회원들이 이 25명을 뽑기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얘들아. 관제가 갖춰진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추원은 뭐 하느냐? 바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뭔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중추원과 대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리는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바로 입헌군주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 내일이 얘들아 중추원 의원들을 독립협회에서
추천하고 선거하는 날이야. D-Day 하루 전날이야.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이런 사건이 생겨났어. 이름한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익명서 사건이, 익명이라는 거 뭔지 알지 얘들아? 이름이 없는 글이 뭔가 이제 나붙었나 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 여기저기 밤새 이런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 이런 이름이 누구인지 적혀있지 않는 익명으로 이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찌라시가 쫙 뿌려진 거야. 자, 얘들아,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거야. 우리와 같은 지금 대통령 시스템처럼 이런 거야. 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독립협회에서 지금 중추원 관제하는 것은 왕을 허용하는 거였어? 안 하는 거였어? 아까 입헌군 주제라 그랬잖아. 분명히 독립협회는 지금은 왕을 허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너무 막 그냥 잘 풀리고 잘 굴러가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 밀려나고 뭔가 나라가 이상하게 가겠어 라고 생각한 얘네들이 결국은 독립협회를 모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이걸 갖다 지네들이 뿌려놓고서 날이 밝아가지고 황제폐야 이거 좀 보시나요? 이렇게 하고서 이 글들을 지네가 이제 떼어다가 황제폐에게 주는 거야. 아니 뭐야? 왕을 거부한다고 이런 반역주의들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 명령 내리게 돼. 그랬더니 이 독립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또 모여와가지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바로 아니면 이 보수 세력이 이제 움직이는데 감히 왕명을 어기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보수 세력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얘네들이 지금 독립협회잖아 얘들아. 그치? 잠깐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독립협회잖아. 그러니까 협회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야. 독립협회, 황국협회. 얘네들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용단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의 끈앞을 단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보부상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 뒤를 좀 봐줄 거니까 이런 협회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서 보부상들로 가짜 이제 협회를 하나 만들게 해. 그래 놓고서 여기 만민공동회가 열리는 곳에 바로 이 협회가 가서 막 그냥 깽판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하고 막 그냥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임금님한테 보고하는 거지. 임금님 황제폐야 협회끼리 싸운대요. 이렇게 꼬질러. 지네가 시켜놓고 뒤에서 조정해놓고서 그래서 결국에 황제폐하께서는 모든 협회는 없애버려라. 해산시켜버려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황국협회, 만민공동회 아니지 독립협회 이거 전부 다 해산되어 버렸죠. 1898년 12월에 아까 1898년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랬지. 그러나 그해 연말에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았대요. 자, 독립협회의 의 한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입니다. 자,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국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굉장히 중요한 큰 뜻이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아직은 멀고 어설픈 바로 어떤 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 그치? 고문 안 돼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주화를 위해서 근대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등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민중을 계몽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라는 거. 앞에 갑신정변 이것도 근대화지. 갑오개혁 이것도 근대화지. 그러나 민중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빠져 있었어 얘들아. 근데 서재필이는 또는 독립협회는 바로 민중이 중요하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민중을 계몽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굉장한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얘네들의 한계가 있어요. 자, 외세에 대해서 편중됐다. 쉽게 얘기하면 편애했다는 얘기야. 러시아는 엄청 싫어해.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 등에는 대단히 우호적이야. 대단히 우호적이야. 이게 뭔가 조금
다 어찌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우리를 다 빼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뭐 미국이, 영국이, 일본이 우리나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니? 아니잖아. 그런데 이때 당시 러시아가 워낙이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오로지 자주국권의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 러시아로 본 거야. 서재필이 아무래도 미국에 있었으니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일본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그래서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워낙이 이런 어떤 근대화에 신경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들로부터 제도 수용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바라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독립협회 살펴보았고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대한제국에서의 개혁인 광무개혁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